역덕캣. 안녕하십니까, 역덕고양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링크나 제 채널을 통해 이전 편들을 보고 오시면 더 빨리, 더 쉽게 이야기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어느덧 하이라이트를 향해 가고 있는 춘추시대 초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나라와 초나라의 두 강대 세력이 충돌하게 될 곳은 양 세력의 변방이 부딪히는 주, 정, 채, 진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초 양국의 헤게모니 확보가 시작된 기원전 680년을 전후로 이 지역의 국가들은 계속해서 제나라, 초나라 사이의 외줄타기 외교를 시작합니다. 제왕공의 지원에 힘입어 군위에 복귀한 정여공은 기원전 678년 유에서의 회견을 통해 일단 제나라의 세력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초문왕의 군사적 위협에 초나라와도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태로는 정나라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장공 이전 시절처럼 주왕실과 정나라 간의 관계를 굳건히 하여 양대 세력에 휘둘리지 않는 독자 세력화를 추진합니다. 마침 기원전 676년 주희왕이 붕어하고 그의 아들 주해왕이 즉위했을 때 주해왕의 숙부인 왕자퇴와 그 일당이 위나라의 지원을 받아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여공은 주나라에서 쫓겨난 주해왕을 옹립하여 3년간 힘을 모아 기원전 673년 서괴과 힘을 모아 왕자퇴와 위나라 세력을 쫓아내고 주해왕을 다시금 복권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정나라는 다시금 주왕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중원의 주도 세력으로 커가려는 야심을 키웠으나 그러기에 제나라와 초나라의 힘은 너무나 괴물처럼 커버린 후였습니다. 어쨌든 정나라 여공은 주나라 왕실 복원 후 그해 죽었으며 세자 첩이 그를 이어 정나라 제후가 되니 그가 정문공입니다. 정나라의 독자 세력화가 진행되는 동안 제왕공은 인근 주나라 이외 계열의 국가들 및 부족들을 공격하며 더욱 강력한 세력을 키우는 중이었습니다. 기원전 678년에서 666년 사이인 12년간 사기와 춘추자 시전은 제왕공이 서나라와 인근 오랑캐를 복종시켰다는 짧은 기사만을 싣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나라는 아마도 현재의 베이징 이남에 위치해 있던 국가로 추정되며 이 12년간 제나라는 인근 주나라 계열 이외의 나라들을 정복하여 직할지를 넓히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제나라는 노장공에게 제양공의 딸 애강을 시집보내어 제노간 우호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제나라의 국력이 더욱 강대해지자 독자 세력화를 꿈꾸던 정나라 문공은 즉각 제나라의 저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667년에 제왕공이 네 번째로 유 땅에 소집한 맹회에 송, 노, 진나라와 함께 참석하게 됩니다. 내부 역량에 힘을 쏟던 제왕공이 다시금 움직인 것은 기원전 666년입니다. 정여공의 도움으로 왕위를 회복한 주해왕은 공자퇴를 도와 자신을 몰아댔던 위나라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제왕공에게 사자를 보내 지난날 공자퇴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위나라를 정벌할 것을 명합니다. 사실 이는 제왕공에게 다소 불편한 요구였습니다. 위나라는 그 바로 전해에도 유 땅 맹회에 참석하여 제왕공에 대한 충성을 확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당시 위나라는 이미 왕자퇴 사건에 연루된 위해공이 죽고 세자 정립이 그 뒤를 이어 위공이 제후위를 물려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왕공은 위나라 수도 조가까지 의례적인 무력 시위를 하였고 위의공이 아버지의 죄를 사죄하는 형식으로 양국은 다시금 우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제나라의 막강한 힘을 확인한 위의공의 장남 공자 개방은 자신의 세자위를 버리고 제왕공에게 귀순해 왔습니다. 그는 훗날 제왕공의 3명의 간신 중 한 사람이 됩니다. 참고로 그 3명의 간신은 여가, 개방, 수초이며 그들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더 흘러 기원전 664년에는 서나라 병합으로 제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게 된 연나라가 산용족의 나라 중 하나인 영지국으로부터 공격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용은 제왕공의 아버지인 제희공 시절에 제나라를 직접 공격해왔던 민족으로 이는 제나라 안보에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이었습니다. 제왕공은 3만 명의 병력을 일으켜 연나라의 제후 연장공을 돕기 위해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우선 연나라 수도를 포위하고 있던 영지국 군대 1만을 기습을 통해 물리친 다음 북동쪽으로 달아나는 영지국 군대를 계속 추격했습니다. 영지국의 왕은 밀로라는 사람이었는데 북동쪽에 있던 동맹국 고죽국과 합류할 계획이었습니다. 고죽국과 연나라 사이에는 무종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나라 계열의 나라는 아니지만 영지, 고죽국과는 적대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왕공은 무종국의 도움을 받아 익숙치 않은 지형을 헤치며 고죽국 깊숙한 곳까지 원정했습니다. 한편 고죽국으로 달아난 밀로는 고죽국의 왕 담리가와 연합하여 제왕공의 군대와 맞섰으나 중과 부족으로 밀렸고 결국 제왕공의 군대에 사로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실 이 원정은 그해 여름에 시작해서 겨울까지 이어진 상당히 긴 원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비자라는 책에는 몇 가지 재밌는 고사가 전해집니다. 익숙치 않은 원정길에 나선 제왕공의 군대는 중간에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때 관중이 늙은 말의 지혜를 쓸 때입니다 라고 말하며 늙은 말의 고삐를 풀어주고 그 뒤를 따라가니 마침내 길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산속을 행군하는 도중에 식수가 떨어져 고생하고 있을 때 스뿡이 개미는 겨울에는 산 밑에 살다가 여름에는 산 북쪽으로 올라와서 사는데 개미집이 한치되면 그 아래로 발척되는 곳에 물이 있습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그런 곳들을 찾아 땅을 파보니 많은 물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낱 미물에게도 배울 것이 있으니 낮은 자세로 늘 들으려고 하라는 한비자의 논점을 위한 논거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왕공 군대가 보급 문제를 심하게 겪을 만큼 깊숙한 산지로까지 원정에 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원정의 결과로 제왕공은 연나라 동쪽의 500리에 달하는 영토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는 연나라에게 이 영토를 모두 주었습니다. 이에 감동한 연장공이 제나라 영내까지 50리나 들어가 나와 제왕공을 배웅했다고 하는데 제왕공은 연장공이 들어온 50리의 땅마저 무례를 범한 대가로 연나라에 주었다고 합니다. 이 땅을 연나라는 제왕공의 덕이 연나라에 머물렀다는 뜻으로 연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연나라는 제왕공이 선사한 영지, 고죽, 연류 땅을 기반으로 이후 일약 북동 지역의 강국으로 성장했고 나중에 전국 지룽의 하나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기원전 663년의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제왕공은 노장공 사후 노나라의 혼란을 수습하여 정치적 안정을 이루게 하였으며 북쪽 오랑캐의 침략으로 사실상 멸망 직전에 이르렀던 위나라를 다시금 재건시키고 정나라를 침입한 초나라와 싸우기 위해 중원의 모든 제후들을 소집하는 등 복잡다단한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은 다음 편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제나라의 라이벌 초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기원전 675년 초문왕이 황나라 원정에서 돌아오는 길에 병사하자 이제는 문부인이라고 불리게 된 식부인과 초문왕의 첫째 아들 웅간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웅간은 왕의 제목이라고 하기에는 능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인 웅우는 형보다 재주로나 지혜로나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문부인도 신하들도 웅간보다는 웅운을 더 호의적인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웅운은 그러한 주변의 분위기를 느끼고 비밀히 무사들을 육성했습니다. 마침 웅간은 정사에는 관심이 없고 사냥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3년을 호송세월하는 동안 웅운은 웅간을 살해할 기회만을 노리다가
웅간이 사냥터로 출타하는 길에 무사들을 매복시켜 두었다가 그를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사기에 실린 이 이야기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초문왕이 식부인을 강제로 부인으로 삼은 게 기원전 680년이었습니다. 그러면 기원전 675년 웅간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는 불과 6살 때이며 웅우는 웅간의 아우이니 아무리 많이 쳐줘도 5살이었을 것입니다. 6살짜리 꼬마가 사냥으로 3년을 허송세월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8살짜리 웅간이 무사를 모아 웅운을 살해했다는 것도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즉, 이 사건은 웅운, 웅간 형제 뒤에 있던 정치 세력 간의 충돌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웅간의 뒤에 있었던 사람은 초문왕의 동생인 자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위에 오르게 된 웅간이 바로 초성왕입니다. 당연히 자원은 영윤으로서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그는 어린 왕의 치세에 외방의 공격이 들어오면 초나라가 위태롭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따라 주나라 계열 국가들의 침공에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이례적으로 주왕실에 대한 조공을 제기했습니다. 자원은 천하절색인 자신의 형수 문부인에게 흑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문왕의 영윤을 지낸 투씨 일족의 대장이자 왕실의 원로 투백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감히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666년 투백비가 죽고 나자 왕궁 곁에 큰 관사를 짓고 날마다 노래와 춤과 음악을 베풀어 문부인을 유혹했습니다. 그러자 문부인은 자원의 흑심을 느끼고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자원을 꾸짖었습니다. 선왕은 온 천하를 정복해서 곳곳에서 조공이 그치질 않았는데 이제 조공 오는 곳은 없고 조공만 하고 있구나. 영유는 이런 상황이 10년이나 지났건만 이 치욕을 씻을 생각은 않고 미망인 옆에서 음악과 춤과 노래만 즐긴단 말인가. 전쟁의 진심인 초나라 왕족에게 이런 질책은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자원은 문부인의 말에 자극받아 즉시 600승에 달하는 대군을 몰고 정나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정문공과 삼숙이라고 불리는 도숙, 사숙, 숙점 등 3명의 유능한 신하들의 완강한 저항으로 제대로 된 전투도 하지 못한 채 영성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자원은 정나라 원정의 실패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위축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린 조카의 왕위를 빼앗아 왕이 되어야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전부터 눈독 들여온 형의 아내인 문부인을 아내로 취하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터였습니다. 이제 그에게 문부인을 취하는 일은 개인적인 문제뿐 아니라 자신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과업이 돼버렸습니다. 그때 마침 문부인은 가벼운 감기에 걸려 내궁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자원은 문부인을 문병한다는 핑계로 자신의 침구를 내궁으로 들고 들어가서 아예 살림을 차려버렸습니다. 이에 투백비의 아우이자 투씨 집안의 새로운 가장이 된 대부 투렴이 자원을 찾아가 조속히 내궁에서 나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자원은 투렴을 궁중행랑에다 감금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었던 문부인은 밀서를 써서 투백비의 아들 투노오도에게 보냈습니다. 자원이 역심을 품었으니 속히 궁으로 들어와 상황을 정리하라. 투노오도는 그날 밤 투씨 집안의 가병을 모두 이끌고 내궁을 급습하여 자원을 살해하고 난을 평정했습니다. 투노오도, 그는 출생부터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투백비의 외가는 초나라의 속국 운나라였는데 투백비는 어린 시절부터 외가인 운나라 궁전에서 운나라 공주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둘은 사통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시집도 가지 않은 공주가 아이를 가지자 운나라 궁실은 이를 수치로 여기고 운녀가 낳은 아이를 강에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호랑이가 이 아이를 거두어 젖을 먹여 키우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투백비는 이 소식을 듣고 아이를 데려다 자신의 장자로 길렀습니다. 당시 초나라 사투리로 호랑이를 누오도라고 불렀는데 그런 이유로 투백비는 아이에게 투누오도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자원의 난이 평정되자 문부인과 초성왕은
투씨 집안의 가장인 투렴을 영윤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투렴이 극구히 거절하며 투노도를 청구하였기에 마침내 투노도가 영윤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기원전 664년의 일이었습니다. 초성왕은 제나라에서 관중을 중부라고 높여 부르는 것을 본받아 투노도를 그의 자인 자문으로 부르도록 하명했습니다. 그때부터 초나라 사람들은 투노도를 자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투씨는 초무왕의 아버지 소우의 배다른 삼형제인 투백비, 투렴, 투강을 시조로 하는 집안으로 사실상 초나라 왕실과 동일한 가문이었습니다. 자문은 자원의 난을 평정함에 따라 발생한 초왕실의 권위 하락을 메꾸기 위해 투씨 집안 영지의 절반을 왕실에 상납하여 왕실의 힘을 키웠습니다. 자문의 솔선수범에 힘입어 다른 초나라의 귀족들도 많은 영지를 왕실에 기부하였고, 이로 인해 자원의 난으로 일시 약화되었던 초나라 왕실의 힘은 다시금 강화되었습니다. 자문은 이렇게 확보된 왕실의 재원을 기반으로 다시금 국력을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기원전 659년에는 다시금 정나라를 침공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갖추게 되었으며 659년에서 657년까지 3년간 줄기차게 정나라를 공격하여 정문공의 항복을 받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 편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죠. 제나라와 초나라는 중간지대인 정나라, 채나라, 진나라 전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충돌을 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왕공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초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성공한 초성왕과 영윤 자문의 다음 행보는 또 어떻게 될까요? 다음 편에 계속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을 보태주세요. 냐옹.